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시간인데, 라이브를 켰었는데 음성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복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6차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운 내용을 혼자 다시 복습을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휘발이 되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일단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페인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어플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앱 추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고, 그리고 또 꽤 이게 레벨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급자 레벨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앱인데요. 바로 부수라는 앱이에요. 부수라는 앱인데, 요게 이제 하루에 할당량도 정해져 있어서 뭐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곳에서 이동 시간에 틈틈이 하기에 되게 안성맞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법은 관사, 형용사, 지시사, 동사, 그리고 회화 표현은 성격이나 직업에 관한 것을 배워볼 거예요. 제가 기존에 안내를 해드린 커리큘럼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동사를 원래 3차시 때 배운다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동사를 조금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동사는 스페인어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딱 기초 동사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사, 형용사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이름만 보고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명사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제 스페인어에는 여성형 명사와 남성형 명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배울 관사나 형용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도 모두 성과 수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명사랑 가장 관련이 깊은 관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눠드린 수업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스페인어의 관사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 8가지가 있고요. 관사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일단 한국어로 치면은 조금 예시를 들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사라고 하면 영어에서 the나 on 이렇게 the, on 이 세 가지가 영어에서 관사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도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고요. 여기서 더가 바로 정관사고요. 어와 on이 부정관사입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너는 딱히 숫자를 세지 않고 그럴 때 어느 때나 쓸 수 있고, 어나 어는 이제 딱 하나를 나타낼 때 쓰잖아요. 스페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관사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는 사실 스페인어에서 명사랑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모든 명사 앞에는 정관사가 항상 붙습니다. 세트로요. 근데 제가 이제 단어장에 항상 관사랑 같이 안 하고 딱 명사만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 관사들만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 만자나 라고 하면은 뭔가 두 단어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두 단어인 것 같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요 만자나만 여러분들께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에 요 라가 거의 붙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사나가 아니라 만사나스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라스가 돼야 돼요. las manzanas.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요게 진짜 명사 하나만 확 잡고 있으면 오늘 배울 거는 수수수수쑥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부정관사를 보시면 영어랑은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복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부정관사는 어와 언인데요. 어와 어는 둘 다 의미가 같은 의미죠. 그 명사가 딱 하나, 개수가 딱 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페인어에는 이렇게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 부정관사가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인어 문장이나 이런 거를 쓸 때 많이 쓰는 게 요 정말 하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영어와 마찬가지로 단수 부정관사인 운과 운하를 종종 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요 정관사를 많이 씁니다. 스페인어는. 그렇기 때문에 요 복수 부정관사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실 외우기는 되게 간단하죠. 운, 우노스, 우나, 우나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운하에다가 s만 붙이시면 되고 운은 왜 우노스가 되냐 하면 우리가 1이 스페인어로 뭐였죠? 우노였잖아요. 그거는 숫자 1이고 요거는 단수 부정관사 운이기 때문에 복수로 했을 때는 운스가 아니라 우노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보통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자음 바로 뒤에는 그냥 s만 오진 않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음 뒤에만 s가 온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관사가 되게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 los, la, las, un, unos, una, una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명사를 한번 써볼 테니까 여기에 어떤 관사가 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자, 1번 단어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관사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에는 라가 와야 되겠죠. 라 까사가 돼야 되고요. 2번은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los niños가 와야 되겠죠. 여기서 까사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niños는 소년들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딱 하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거기에다 맞는 관사만 쏙쏙쏙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사 중에서 가끔 O로 끝나는데 여성형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A로 끝나는데 남성형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런 예외인 단어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것만 제가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 이디오마인데요. 요거는 언어예요. 언어. 근데 요게 당연히 우리가 이디오마 하면은 A로 끝나니까 관사가 뭐가 와야 될까요? 라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바로 그 예외이기 때문에 라가 아니라 L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 idioma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mano. 요거는 뭘까요?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원래는 L이 와야 되지만 요거는 예외니까 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만원은 그리고 손이란 뜻이에요. 손이 우리 신체에 있는 그 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까지 좀 해봤고요. 예외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사에 이어서 형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명사랑 관사에만 성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도 마찬가지로 성수가 존재해요. 근데 이것도 진짜 관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명사 하나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대로 명사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bello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쁜이란 뜻이에요. 예쁜, 뭐 예쁜,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치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녀예요. 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제가 뭐라고 했죠? 중심은 항상 명사입니다. 명사가 중심이고 형용사든 관사든 뭐든 명사에 항상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여성 형용사인데 얘는 뭐죠? 남성형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베야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소녀 이 치가랑 올 때는 베요가 아닌 베야 이렇게 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대부분 진짜 O 아니면 A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는 명사에 따라서 꼭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만약에 여기서 치과가 아니라 치과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녀가 한 명이 아니라 소녀가 여러 명이라면 요거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네, 예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명사 하나만 확 잡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요런 거예요. 관사든 형용사든 다 그냥 명사에 맞춰서 A인지 O인지 S인지 뭐 그냥 단수인지 요것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용사에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이 순서가 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한테는 당연히 예쁜 소녀잖아요. 영어로 하면 뭡니까? pretty girl 이렇게 다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요거죠. 그런데 스페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스페인어는 명사가 여기 오고 형용사가 여기 와야 돼요. 경사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순서가 요렇게 바뀝니다. 요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평생 동안 요 순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명사랑 형용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자꾸 깜박깜박합니다. 특히나 뭐 장문 이런 거 할 때 뭐 작문 같은 거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예쁜 소녀니까 당연히 메야 치카겠지. 메야 치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스페인어에서는 치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야가 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봅시다. 명사 형용사, 관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써줘야 될까요? 정답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 치가, 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요 순서만 주의를 하시면 요 앞에 관사가 오는 거는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니까요. 요거 형용사랑 명사 순서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형용사랑 명사의 조합을 한번 한국말로 말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페인어로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1번입니다. 새, 책. 참고로 새가 새로운이라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에보입니다. 누에보. 요게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요거 누에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요 새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녹화니까 10초 안 드리고 바로 할게요. 네, 바로 libro nuevo. 간단하죠? libro nuevo. 이렇게 하면 새 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작은 집 해볼게요. 여기서 또 작은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pequeño. 요게 작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아까 수업에서 나왔었죠. 까싸예요. 까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집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까싸가 먼저 오고 pequeña. 여러분 요거 그대로 안 쓰셨죠? 잘 바꿔주신 거 맞죠? 네, 이렇게 A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퀴즈도 다 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진짜 별거 없죠. 그냥 딱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시대명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시대명사 살펴보기 전에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 단어죠? 요 단어를 제가 소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여기 보시면 치과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이게 소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소녀는 니냐 여야 되는데 왜 치과로 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모두 다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고 하면은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어린이 느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청소년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니뇨 니냐는 어린이 느낌, 약간 중학생 정도 미만 이제 요 아이들 느낌이고, 이제 치꼬는 좀 청소년,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딱 요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시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수업 자료 2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지시사인데요. 지시사가 이제 딱 봤을 때 무려 12개나 돼서 굉장히 겁을 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관사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정말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겁을 전혀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다른 게 없죠. 그냥 에스테가 에스토스로 가고 에스타에다 s만 붙여주고 복수 s o로 바꾸고 s만 붙여주고 s만 붙여주고, 여기도 이거 os 붙여주고 s만 붙여주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천천히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대명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요, 저거요, 그거요 할 때 저가 바로 지시대명사예요. 영어로 치면은 this나 that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스페인어는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원래 두 개밖에 없는데 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씩 또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장 요거는 사실 관사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 일단 외울 수 있는 게 좋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este, 남성형 단수 este, 복수 estos,
여성 단수 está, 여성 복수 estás. 여성 단수 esa, 여성 복수 esas. 남성 단수 ese, 남성 복수 esos. 남성 단수 aquel, 남성 복수 aquellos. 여성 단수 aquella, 여성 복수 aquellas. 요게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요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관사나 형용사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쓰고 싶은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나무라던가 저 나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순서가 다르다거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그냥 냅다 명사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바로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만약에 이 책들을 말하고 싶어요. 이 책들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책이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libro 맞죠? 여성형입니까? 남성형입니까? 남성형이죠. 근데 책들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libros가 되겠죠. 근데 이가 와야 되니까 이 이를 보셔야 돼요. 이를 보면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는 estos죠. 그래서 estos libros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퀴즈를 또 내볼게요. 한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페인어로 만들어 보세요. 저 집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잘하셨어요. 집을 먼저 씁니다. 까싸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이죠. 그리고 저죠. 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 단수니까 아게야 까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외우시고 요 표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명사에 따라서 쏙쏙쏙쏙 빼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법인 바로 동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요, 여러분, 스페인어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세르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세르 동사. 세르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세르 동사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페인어에는 비동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I'm happy라는 말이 있습니다. I'm happ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I'm happy가 내 이름이 해피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건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영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 I'm happy라고 하면은 막 너 이름이 해피라고? 약간 이렇게 알아듣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약간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 비동사가 두 가지 종류인 이유가 바로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요거를 내 이름이 해피야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는 행복해 라는 거를 쓸 때 쓸 수 있는 동사를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내 이름이 해피라는 거를 일단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해피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비동사가, 그러니까 비동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동사가 바로 세르 동사예요. 스페인어에서는 세르 동사입니다. 세르 동사는 정말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뭐 있냐? 신분, 뭐 예를 들어 직업, 국적, 뭐 이런 거 있죠.
변하지 않는 요런 거를 나타낼 때 세례 동사를 씁니다. 물론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신분 뭐 바뀔 수 있잖아요. 직업 뭐 저 이직할 건데요. 아니면 국적 뭐 저 뭐 어디 뭐 이민 갈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적인 거죠. 이렇게 막 휙휙휙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런 류는. 그러니까 휙휙휙 바뀌는 건 뭐냐? 기분. 요런 나는 행복합니다.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동사. 그런 동사는 이제 휙휙휙 바뀌는 거를 쓸 때 쓰시는 거고요. 오늘 배울 세르 동사는 신분, 직업, 국적처럼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나눠드린 수업 자료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요게 바로 스페인어의 세르 동사입니다, 여러분. 세르 동사.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죠. 요게 약간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영어에서 비동사는 am, are, is가 끝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동사가 대부분 6개예요. 이 세르 동사만이 아니라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에스타르 동사나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동사도 모두 다 6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공부하실 때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또 패턴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대로만 오시면 6개가 있던 말던 그냥 그 패턴만 적용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요 주어에 맞는 세르 동사를 제가 다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어를 일단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Yo, tú, él, ella, usted, nosotros, nosotras, vosotros, vosotras, ellos, ellas, ustedes. 그리고 세르 동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근데 왜 요거는 요는 나입니다, 여러분. 나 1인칭이에요. 그리고 또는 너, 엘은 그, 에야는 그녀, 그리고 우스테드는 요 뚜의 존댓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뚜는 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 정도로 하면 되나? 그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소트로스는 이제 우리. 이거는 둘 다 우리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노소트로스, 노소트라스. 맞습니다.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바로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남자만 있다. 그러면 노소트로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자만 있다. 노소트라스. 이렇게 다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보소트로스는 뭐냐? 영어로 치면 약간 they 느낌입니다. 그들. 이제 그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포함된 거잖아요. 내가 포함된 거고 요거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그들인데 남자만 있는 그들. 보소트로스. 여자만 있는 그들. 보소트라스. 그리고 에이오스는 이제 요거 3개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대로 요거 3개의 복수형이 요거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 그녀들, 그분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또 이제 보소트로스의 약간의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어인지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인지에 따라 알파벳 발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보소트로스를 안 써요. 요거를 아예 안 씁니다. 요거 스페인에서만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소트로스까지 했지만 근데 제 기준으로는 스페인어를 하려도 보소트로스는 정말 활용도가 조금 낮아요. 정말 잘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소트로스랑 소이스는 알고는 있지만 진짜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가끔씩 쓰입니다. 가끔씩. 비교적 훨씬 안 쓰여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외우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또 스페인어에서 약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는데 보통 주어를 안 써요. 이게 뭔 소리냐? 주어를 안 쓴다는 게 원래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I am, 뭐 you are 이렇게 다 쓰잖아요, 주어 동사를. 근데 스페인어는 요 주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요 세르 동사만 써요. 근데 세르 동사만이 아니라 모든 동사에서 주어를 잘 안 써요. 반드시 안 써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종류가 6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안 써도 동사만 봐도 주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am은 I밖에 주어가 안 돼서 상관이 없지만 or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they도 or이잖아요, 영어는. they도 or이고 you도 or이야. 그러면은 or만 쓰면은 이 둘 중에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다 같이 써줘야 되는 건데 스페인어는 여기 6가지나 되니까 주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르 동사만 쓰고 뒤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표현 중에 소이 블라블라블라 하면 나는 누구입니다 요거였죠. 그래서 요 소이가 아니라 소이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딱 이 세르 동사만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에스터르 동사나 일반 동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일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다. 너는 누구입니다. 뭐 그녀, 그분은 누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다. 그들, 그녀들, 그분들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세르 동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직업이 올 수도 있어요. 직업이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려면 꼬레아나 이렇게 오면 되고 만약에 남성분이시라면 꼬레아노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자니까 꼬레아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 국적, 직업을 나타낼 때는 세르 동사를 쓰고 뒤에 나타내는 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별표를 한 100개를 쳐도 여러분 부족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정말 꼭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르 동사까지 오늘의 문법을 모두 마쳤는데요. 일단 오늘은 실시간이 아닌 만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항상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바로 이제 회화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성격이나 직업에 관한 표현들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4번째 장, 수업 자료 4번째 장을 봐주세요. 직업 표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르 동사를 배웠죠? 세르 동사 바로 뒤에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요게 다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직업이 뭐다 라는 식으로 soy 뒤에 이 모든 것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A가 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직업은 성별이 있잖아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의사 어디 있죠, 여러분? 의사 여기 있죠? 근데 저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소이 메디코가 아니라 메디까로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가볍게 패스를 할게요. 그럼 일단 하나씩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ía, piloto, profesor,
estudiante, estudiante, cantante, cantante, funcionario, funcionario, abogado, abogado, carpintero, carpintero, médico, médico, enfermero, enfermero, reportero, reportero. 요거는 르 발음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reportero. 요거는 cocinero, cocinero. 되셨죠, 여러분? 읽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는 사실 다 어휘기 때문에 본인 직업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일단 조금 그래도 꽤 일반적으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한번 써봤고요. 본인 직업이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투디안테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페소르 같은 경우에는 A를 붙여주시면 여성 교수는 프로페소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학생이니까 soy estudiante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오늘의 표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뭘까요, 과연? 요게 무슨 질문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는 바로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사실 나라마다 어떤 표현이 쓰이는지 조금씩 달라요. 어느 나라는 뭐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이런데 제가 두 가지 이 표현을 가져온 거는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로 질문을 하시면 직업이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A qué te dedicas? ¿A qué te dedicas? 요거는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 ¿Cuál es tu trabajo? ¿Cuál es tu trabajo? 요거는 뭐 일이 뭐예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일이 뭐였는데 사실 둘 다 뭐 직업을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뭐 ¿Cuál es tu trabajo? 하면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겠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쵸? 다 하셨죠? soy 뭐뭐뭐뭐뭐 이렇게 soy estudiante 이렇게 다 대답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직업 물어보는 표현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할지 요거를 넣어서 대답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은 직업 표현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직업 종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제 마지막은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여러분.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도 사실 끊임없이 많아요. 직업처럼 정말 수없이 많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되게 보편적으로 조금 흔한 표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표현 이것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amable, simpático, bueno, valiente, malo, tonto, inteligente, diligente, divertido. 이렇게 읽는 거는 또 어렵지 않죠?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오늘 배운 세르 동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요. 기분에 따라서 휙휙휙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격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고유한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세르 동사와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격은 사실 물어보는 질문이 없죠. 그냥 뭐 친구가 뭐 어떤 행동을 해줬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너 진짜 친절하다 라고 하려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 세르 동사를 배웠으니까 너 진짜 친절하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 앞에다가 eres를 붙여주시면 돼요. eres amable 라고 하시면 너 친절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다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형용사도 우리가 예외 없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A 남성형, 여성형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호 끝날 때는 아까 에스토디안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형, 남성형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O나 A로 끝나는 것만 남성형, 여성형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세르 동사 하나 아니까 벌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표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요. 내 직업도 말할 수 있고 친구한테 너 정말 어떻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너 정말 친절하다, 멋지다, 좋다, 나쁘다, 용감하다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꿀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세르 동사랑 성격 표현을 같이 하면은 너 진짜 어떻다, 나 진짜 어떻다, 뭐 그녀는 어떻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요 앞에 세르 동사 말고 깨를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Que amable, que simpática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와, 너 진짜 이렇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당신은 친절합니다와 와, 너 진짜 친절하다. 와, 진짜 친절한데? 와, 대박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되게 구어체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너 어떻다가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와, 짱이다. 와, 짱 좋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깨 부에나, 아니 깨 부에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깨를 붙이면 되게 감탄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 what을 붙여서 형용사를 말하면 되게 감탄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어에서도 깨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오면은 감탄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달려와 봤어요. 세르 동사 배워봤고 사실 스페인어에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세르 동사가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제대로 스페인어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질문이나 또 피드백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이 안 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레슨은 금요일인데 제가 반드시 그때까지 이 음성 문제를 해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린 그 암기 단어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복습을 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제발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에는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